세계 유일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가 정작 스마트폰 칩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그 발열. 도대체 왜 못 잡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의 엑시노스가 왜 계속 뜨거웠는지, 그리고 2026년 삼성이 던진 최후의 승부수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삼성의 설계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애플과 퀄컴 그리고 삼성까지 모두가 정답이라 믿고 써온 반도체의 어떤 구조가 사실은 엄청난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삼성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칩을 미세하게 만드는 것만으론 절대 애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2026년 오늘 삼성은 업계 관행을 깨고 칩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단순히 TSMC를 추격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삼성의 파괴적인 방역 시나리오, 지금껏 우리가 알던 반도체 상식을 뒤엎을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항상 숫자가 붙어 있죠. 5 나노, 3 나노, 2 나노 같은 것들. 여기서 이제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을 뜻해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수만 배나 더 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위입니다. 보통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반도체 칩이 더 좋아진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성능은 올라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드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칩이 정밀해지고 작아질수록 오히려 열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트랜지스터 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손톱만 한 칩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빽빽하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넓은 운동장에서 100명이 뛰어다니는 것과 좁은 교실 안에서 100명이 뛰어다니는 상황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100명이 같은 에너지를 쓰는데 교실은 금방 후끈해지겠죠. 지금 반도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부품은 계속 늘어나니까 열이 한 곳에 뭉쳐버리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이걸 전력 밀도라고 부릅니다. 면적당 얼마나 많은 열이 발생하는지 그 수치죠.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이 전력 밀도가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칩이 작아지면서 성능은 좋아지는데 동시에 발열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모든 반도체 회사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아요. 애플도 퀄컴도 그리고 삼성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뜨거워지는데 왜 유독 삼성의 엑시노스만 발열 문제로 그렇게 조롱을 받아왔을까요? 아이폰도 칩은 계속 작아지는데 발열 문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칩 성능 그 자체보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아니라 집을 어떻게 담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10년 넘게 모든 반도체 기업이 정답이라고 믿고 당연하게 써온 바로 그 포장 방식. 눈치채셨습니까? 아직 감이 안 오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스마트폰 칩이 어떤 방식으로 포장되어 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칩은 팝이라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팝이 뭐냐고요? 패키지 온 패키지, 패키지 온 패키지의 약자죠. 쉽게 말해 프로세서 칩 위에 메모리를 얹는 방식입니다. 2층 건물처럼 싹 올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폰은 무조건 얇아야 하잖아요. 배터리도 넣고 카메라도 넣어야 하니 칩을 옆으로 펼치지 말고 위로 쌓자는 아이디어였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0년 넘게 업계 표준이었어요. 애플도 이렇게 만들고 퀄컴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열의 주범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열담요 효과 때문입니다. 열담요가 뭐냐면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것이죠. 뜨거운 날씨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프로세서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열을 많이 내는 부품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메모리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프로세서에서 발생한 열이 위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메모리가 뚜껑처럼 꽉 막아버립니다. 열이 갇혀 버리는 거예요. 갇힌 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프로세서 안에서 계속 온도를 올리죠. 칩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요. 결국 스로틀링이 걸리는 겁니다. 스로틀링이 뭐냐고요? 칩이 너무 뜨거워지면 스스로 성능을 확 낮춰버리는 현상.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과열돼 속도가 뚝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버벅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아이폰은 같은 팝 구조를 써도 발열 문제가 덜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플의 A 시리즈 칩은 설계 자체가 워낙 효율적이라 발열량 자체가 적거든요. 반면 안드로이드 진영의 칩들은 클럭 속도를 높여 성능을 짜내는 방식이라 발열량이 훨씬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플은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엑시노스나 스냅은 힘 좋은 스포츠카. 스포츠카가 열을 더 많이 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칩은 더 강력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팝 구조가 열을 꽉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은 보호를 위해 이 EMC라는 소재로 덮여 있습니다. 이 MC는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의 약자, 쉽게 말해 플라스틱 수지입니다. 외부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칩을 단단하게 보호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 EMC의 열 전도도가 정말 형편없다는 점입니다. 열 전도도가 뭐냐고요? 열을 얼마나 빨리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이 MC의 열 전도도는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구리는 어떨까요? 400입니다. 구리는 플라스틱 포장재보다 열을 400배 넘게 더 빨리 전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칩들은 열이 잘 안 빠지는 플라스틱 감옥에 갇혀 제대로 열을 배출하지 못했던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해볼게요. 땀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비닐옷을 입고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몸이 과열되죠. 칩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열을 못 빼내면 소용이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팝 구조. 메모리가 프로세서 위를 막아서 열이 갇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플라스틱 포장. 열전도가 안 되는 이 MC가 칩을 감싸 열이 못 빠져나갔어요. 이 두 가지가 엑시노스 발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엑시노스 2400부터 FWP라는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전격 도입했거든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열전도가 안 되는 유기 기판을 없애고 실리콘 웨이퍼에 칩을 직접 실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로 발열 성능을 약 15% 정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과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메모리를 칩 위에 올리는 팝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열담요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뿌리를 뽑지 않고 가지치기만 한 셈이었죠. 10년 넘게 모두가 당연하게 쓰던 이 방식, 바로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만 칠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죠. 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삼성은 깨달았습니다. 칩 설계를 아무리 개선해도 팝 구조를 유지하는 한 한계가 있다는 거를요. 그래서 삼성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조 자체를 뒤집기로 한 것이죠. 첫 번째 해법은 바로 HPB입니다. HPB가 뭐냐고요? 히트패스 블록. 히트패스 블록의 약자입니다. 직역하면 열 경로 블록이죠. 이게 뭐냐면 칩 안에 구리 덩어리를 직접 박아 놓는 것입니다. 열전도가 안 되는 플라스틱이 차지하던 자리에 열전도도가 400배나 높은 구리 블록을 집어넣는 거예요. 발생한 열을 구리가 순식간에 흡수해 바깥으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서버나 PC용 CPU에는 원래 금속 방열판이 있잖아요. 그걸 스마트폰 칩에도 적용한 겁니다. 문제는 크기죠. 스마트폰 칩은 손톱만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구리 블록을 정밀하게 제작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상식을 깨는 발상이었습니다. 금속 덩어리를 여는다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삼성이 결국 해냈습니다. 삼성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이 HPB 기술로 열 저항을 최대 19%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열 저항이 뭐냐면 열이 빠져나가는 걸 얼마나 방해하는지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게 낮아지면 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칩 온도가 더 낮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칩 온도가 전작 대비 약 3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30%입니다. 이 정도면 게임할 때 손이 화끈거리는 현상 확실히 줄어들겠죠. 여름에 내비게이션을 켜도 과열 경고가 덜 뜨고 충전하면서 영상을 봐도 덜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급진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법은 바로 SPS입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의 약자죠. 이게 뭐냐면 10년 넘게 이어져 온 POP 구조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메모리를 칩 위에 올리지 않고 옆에 나란히 배치하는 거예요.
열담요를 아예 치워버리는 것이죠. 프로세서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이 바로 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HPB까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빠져나가는 고속도로가 완성됩니다. 프로세서에서 발생한 열이 구리 블록을 타고 순식간에 위로 올라가요. 메모리가 막고 있지 않으니 막힘없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해법입니다. 칩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칩을 담는 방식 자체를 바꾼 것이죠. 10년 된 관습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플도 쓰고 퀄컴도 쓰는 팝 구조를 왜 삼성만 버리는 걸까요? 삼성이 무모한 걸까요? 아닙니다. 삼성은 더 절박했던 겁니다. 애플은 칩 설계가 워낙 효율적이라 발열이 적습니다. 퍼피 구조여도 큰 문제가 없죠. 퀄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삼성 엑시노스는 달랐습니다. 성능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다 보니 발열량이 훨씬 많았어요. PRP 구조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선택한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기로. 여러분 이게 바로 삼성이 준비 중인 방역의 핵심입니다. HPB로 구리 블록을 넣고 SBS로 메모리를 옆으로 빼는 것. 열이 갇힐 구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엑시노스 발열 문제의 진짜 원인은 칩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된 POP 패키징 구조였어요. 메모리가 프로세서 위를 막아 열이 갇혔고 플라스틱 포장이 열을 못 빼냈던 것이죠. 삼성이 이제 그 구조를 뒤집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가 믿겨지시나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식의 대전환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텔의 펜티엄 4 프로세서가 대표적인 사례였죠. 당시 그 칩은 성능은 꽤 좋았지만 발열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쿨링팬이 마치 청소기 소리처럼 시끄러웠고 전력 소모도 미친 수준이었죠. 그때 인텔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무리한 클럭 속도 경쟁을 과감히 포기한 거예요. 무작정 더 빠르게 돌리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설계를 완전히 바꾼 결과물이 우리에게 익숙한 코어 시리즈입니다. 발열은 획기적으로 낮추고 성능은 오히려 더 올렸죠.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삼성이 하려는 도전도 매우 비슷합니다. 미세화 경쟁에서 한계에 부딪히자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전장을 열어 판을 바꾸려는 것이죠. 애플처럼 전성비가 압도적인 칩을 당장 만들 수 없다면 발열을 잡는 압도적인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도 인포팝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칩에 쓰이는 핵심 기술이죠. 하지만 TSMC의 기술은 여전히 메모리를 위해 쌓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구리 블록 같은 적극적인 냉각 장치도 없고요. 삼성은 따라가는 대신 아예 다른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애플처럼 효율 좋은 칩을 못 만든다면 발열을 완벽히 잡는 기술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겁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칩을 옆으로 펼치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커지거든요. 그만큼 배터리 공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걸 더 큰 효율로 상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원하면 새어나가는 전기가 줄고 배터리 효율은 오히려 더 좋아지거든요. 결국 발열을 잡는 자가 최고의 성능을 차지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엑시노스 2600입니다. 삼성전자의 최첨단 SF1.4, 즉 1.4N 공정과 HPV 패키징 기술이 결합되는 역사적인 첫 사례죠. 2026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엑시노스 2600은 AMD의 최신 RDNA 아키텍처 기반 차세대 GPU를 탑재했고요. 여기에 삼성이 자랑하는 1.4 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이 더해져 성능이 압도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만약 HPV 기술이 없었다면 이 강력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성능이 높아지면 발열도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HPV가 없으면 뜨거워진 칩이 제 성능을 못 내고 결국 스로틀링이 걸리겠죠. 하지만 HPV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열을 구리 블록으로 빠르게 빼낼 수 있으니까 칩이 항상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스로틀링 없이 풀파워로 돌아가는 겁니다. 답은 결국 이겁니다. 엑시노스 발열 문제의 진짜 원인은 칩 설계가 아니라 10년 묵은 OP 패키징 구조였습니다. 메모리가 프로세서 위를 꽉 막아 열을 가두던 그 구조. 삼성이 이제 그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HPB로 칩 안에 구리 블록을 박아 열전도를 400배로 끌어올리고 SBS로 메모리를 옆으로 치워 열이 빠져나갈 길을 열었습니다.
8차선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버린 거예요. 2026년 갤럭시 S26에서 완전한 방역을 준비하는 것. 엑시노스 2600입니다. 여러분, 엑시노스 2600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수년간 받아온 조롱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겠죠. 게임을 1시간 넘게 해도 폰이 덜 뜨겁고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도 내비게이션이 버티는 것. 삼성이 쌓아온 불명예를 지우는 역사적인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초 출시될 갤럭시 S26의 실제 발열 테스트 결과, 특히 고사양 게임을 30분 넘게 돌렸을 때 성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초반 성능은 누구나 잘 나옵니다. 진짜 승부는 칩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10분 이후부터입니다. 전문 리뷰어들의 온도 측정, 화면 끊김 현상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특히 실외 온도 30도가 넘는 한여름 테스트가 나온다면 그게 HPB의 진짜 성적표겠죠. 둘째, 삼성이 이 패키징 기술을 다른 회사에도 제공하는지. 만약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삼성의 구리블록 기술이 들어간다는 소식. 그건 삼성 반도체의 완벽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세계 1위 TSMC가 아니라 삼성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발열 억제 기술이 압도적이라는 증거니까요. 경제뉴스에서 삼성 파운드리의 대형 고객사 수주 소식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폴더블 폰에 이 기술이 언제 적용되는지. SBS는 메모리를 옆으로 빼기 때문에 칩의 전체 높이를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접었을 때 두께가 생명인 갤럭시 Z 폴드, 플립에 이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을까요? 신모델이 나왔을 때 기기 두께가 더 얇아졌는지, 발열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해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의 기기 분해 영상에서 칩 옆에 메모리가 나란히 있는지 바로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팁 하나. 기술은 결국 사용자가 직접 느껴야 진짜입니다. S26이 출시되면 가까운 매장에 가서 시연용 기기로 고사양 게임을 5분 정도만 돌려보세요. 그리고 폰 뒷면을 손바닥으로 직접 만져보시는 겁니다. 그 손끝 온도가 수만장 기술 문서보다 정확한 답을 줄 겁니다. 당신의 경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없으니까요. 22년 갤럭시 S22의 발열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당연하게 여겨온 POP 구조라는 낡은 틀이 칩을 뜨겁게 가두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삼성은 이제 그 틀을 과감히 깨뜨렸습니다. HP 비로그리 고속도로를 깔고 SBS로 열의 장벽을 치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칩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상식을 뒤엎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삼성이 준비한 2026년의 방역은 이제 곧 우리의 손안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수년간 쌓였던 불신과 조롱을 씻고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아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삼성은 이번만큼은 물러설 곳 없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사실. 엑시노스 2600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느끼는 그 온도가 삼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30분 넘게 게임을 해도 시원한 폰,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든든한 내비게이션, 이것이 우리가 삼성에게 바랐던 진짜 혁신입니다. 여러분은 삼성의 이 과감한 승부수가 성공할 거라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냉정한 시선으로 지켜보시겠습니까? 엑시노스가 다시 비상할지 그 운명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